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제임스 쿡의 항해를 도왔던 타히티 사람 투파이아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4월 10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녹음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인데요. 그 사람을 잘 소개한 그 기사의 제목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abc.net.au에 있는 기사이고, 기사가 올라온 것은 4월 7일이에요. 4월 7일 화요일. 그러니까 녹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일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 이 기사를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사의 제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제목이 이겁니다. The Forgotten Story of Tupaia. 투파이아가 오늘 녹음의 주인공이죠. 투파이아라는 사람의 잊혀진 이야기. The Star Navigator. 투파이아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별을 보고 항해를 하는 사람이죠. The Star Navigator, who helped James Cook reach Australia. 그 투파이아라는 사람이 한 일은 제임스 쿡이 호주에 도착하도록 도와준 것. 그게 이 사람이 한 일이죠. 뭐 호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한 일이에요. 이 기사의 이제 제목을 봤으니까, 그리고 그 제목 속에 투파이아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이 기사가 나온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왜 나왔느냐 하면 4월 7일 무렵에 이 abc.net.au에서 하는 녹음 방송, 이걸 뭐 팟캐스트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28분, 29분짜리 녹음 하나 올렸습니다. 그 녹음은 abc.net.au에서 하는 The History Listen이라는 프로그램에 근래에 만들어진 녹음이에요. 그 녹음의 제목은 투파이아, 스타 내비게이터. 이게 제목입니다. 별을 보고 항해를 하는 사람 투파이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녹음인데요. 이 녹음이 지금 4월 7일에 올라오게 된 것은 또 우연이 아니에요. 그 앞에 또 이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뮤지엄, 오클랜드 박물관, 오클랜드 미술관에서 또 이런 전시회를 하나 했어요. 그 전시회의 이름은 뉴질랜드로 가는 항해 혹은 뉴질랜드로 가는 여행 투파이아와 인데버, 그게 제목입니다. 여기 제목에도 또 나오죠. 투파이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The Endeavor는 그 사람들이 탄 배 이름이 인데버죠. 그러니까 abc.net.au에서 만든 녹음 그 에피소드의 제목도 투파이아에 관한 것이고, 오클랜드 미술관, 오클랜드 박물관에서 했던 전시회의 제목도 거기에도 투파이아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키위랑 호주 가자의 녹음도 투파이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이 투파이아가 언제쯤 태어난 사람인지부터 하도록 하죠. 뭐 이 사람 태어날 당시에 뭐 그 동네에서 뭐 출생증명서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뭐 그게 현재 위키피디아에 남아있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당시에 타히티와 그 주변에서 그런 걸 뭐 하고 있지 않았겠죠. 이 사람네 동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타히티로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를 짐작하게 된 근거는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쿡 선장과 쿡 선장의 일행이 이 사람 투파이아를 처음 보았을 때 나이를 짐작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나이를 짐작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배에, 그러니까 제임스 쿡이 선장인 그 배에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람, 과학자, 식물학자, 그런 사람이죠. 조셉 뱅크. 조셉 뱅크 엄청 이름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조셉 뱅크가 기록에 남겼다는 거예요. 아마 45은 넘었을 것 같다 라고. 그거를 쓴 게 1769년이니까 거기서 45를 빼면 아마 1724년이나 뭐 그 근처 어딘가에서 태어났을 거다라는 것이 영국 사람들의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투파이아는 이거 할 당시에 45 그쯤 되는 것이고, 제임스 쿡 본인은 투파이아보다 4살 아래입니다. 1728년생. 그러니까 이 사람 40대 초반에 이제 이 모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뉴질랜드에 오는 모험을. 그리고 조셉 뱅크 본인은 당시에 26살이에요. 이 사람 1743년생입니다. 그리고 조셉 뱅크가 이제 이 투파이아의 진가를 알아보고 배에 태우자고 한 주된 인물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보고 이 1724년, 1728년, 1743년 이 근처에 태어난 사람 중 우리가 좀 잘 아는 사람이 없을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그 양반이 1735년생이더군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지금 이 등장하는 우리 스토리에 등장하는 투파야와 그 주변 사람들은 사도세자랑 비슷한 시대에 이 어린 시절을 보낸, 물론 사도세자는 일찍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 1769년 이때는 살아있지 않지만 대충 그런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다라는 이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이 다음 이야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파야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났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하느냐 하면 타히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타히티를 지도에서 보시면 타히티 옆에 섬들이 잔뜩 있습니다. 좀 큰 것만 세어봐도 뭐 한 10개에서 15개? 그 옆에 있는 작은 섬들까지 세면 더 많겠죠. 이 섬들을 모아다가 한 10개에서 10몇 개쯤 되는 섬들을 모아다가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Society Islands인데요. 이 이름 너무 이상하게 들리죠? 조금씩 더 들어보시면 이게 말이 됩니다.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이 바로 제임스 쿡이에요. 제임스 쿡이 여기 와서 이 섬들을 돌아보고 이 섬들을 다 같이 모아다가 우리가 Society Islands라고 부를게요 라고 한 거예요. Islands는 알겠는데 Society는 뭐냐 이거죠. Society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이 사람의 이 제임스 쿡의 항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전쟁하는 항해가 아니잖아요. 이 해군들이 하는 건데 전쟁하는 항해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리상의 발견 혹은 뭐 과학적인 연구 그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항해를 후원하는 단체가 바로 왕립협회 로열 소사이어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원 단체의 이름을 따다가 그러니까 협회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회섬이 아니고 협회섬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협회는 바로 로열 소사이어티죠. 이 로열 소사이어티는 이런 과학적인 연구에 후원을 해주고 뭐 자기들도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배에 타고 있던 아까 조셉 뱅크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은 이 항해를 통하여, 이 항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매우 예외적인 경험이겠죠. 이거를 통하여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면, 영국에 돌아가면 이제 엄청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열 소사이어티의 회장, 의장이 됩니다. 의장을 얼마 동안이나 오래 하느냐? 41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열 소사이어티와 조셉 뱅크는 이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섬들, 소사이어티 아일랜드 안에 제일 큰 섬은 물론 타히티고요. 거기서 좀 서북쪽으로 가면 라이아티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라이아티아라는 섬이 이 사람이 투파이아가 태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 좀 기억하시죠? 라이아티아. 이따가 또 나옵니다. 라이아티아에서 서북쪽으로 좀 더 가면 보라보라라는 섬이 있는데 이 보라보라에서 온 사람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라이아티아를 쳐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투파야라는 사람은 라이아티아를 떠나서 일종의 망명생활 같은 걸 하는 거죠. 타히티에 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임스 쿡네 배가 왔을 때. 우리가 아까 그 abc.net에서 올린 그 녹음을 보면 이 사람을 투파야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스타 내비게이터, 별을 보고 항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요. 이 사람 그림도 그리고 무슨 성직자이기도 하고 한데 오늘은 이 사람이 항해하는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항해가 중요하겠죠,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잘 배우는 사람한테 이런 항해를 가르치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지도를 가지고 항해하는 게 아니니까 무슨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가지고 무슨 섬에 갔다 이런 거를 역사로 배우고 그리고 그걸 현실의 항해 기술과 연결하여 그것을 연습하고 학습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항해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운 내용에 보면 섬의 이름, 섬의 크기, 섬의 위치, 그 섬 주변에 있는 암초, 어느 한 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섬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는지 알게 되는데 그리고 각 섬의 항구의 위치, 그리고 어떤 섬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누구며 그 동네에서 나오는 특산품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섬의 모양을 보면 방향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얼마나 걸려야 어디에 간다 이런 내용들을 다 하늘의 별과 연결하여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 사람의 교육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40대 중반이니까 제임스 쿡이 갔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20몇 살도 아니고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할아버지도 아니고 이거 한창 때 이 사람을 본 것이죠. 가가지고 제임스 쿡과 그 일행이 우리 태평양을 잘 모르니까
당신이 이 동네를 좀 그려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그 그림의 사본은,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고 다른 사람이 다시 그린 그림이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 곳이면 그 이미지가 막 돌아다닙니다. 큰 지도처럼 생겼어요. 이거를 지도라고 부르지 말고 해도라고 해야 되겠죠. 바탕은 다 바다이고 거기에 이렇게 섬들이 있는데 이 해도를 보는 어려움은 이 섬들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타히티 말로 발음이 된 거를 알파벳으로 적었으니까 뭐 되게 알기 어렵죠. 이 그림을 보고는 알기 어렵지만 이 그림을 설명한 말은 이 사전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 투파이아한테 좀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반경 2000마일짜리, 반경 3200km짜리 해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30개의 섬의 모양과 위치를 표시하고 그 중에 74개의 섬에 대해서는 이름까지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놀랐겠죠. 이걸 본 사람들은. 뭐 이거를 그리는 과정에서 온갖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겠죠. 뭐 이 섬은 어떠냐는 둥, 뭐 여기에 가봤냐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사본이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본 그림을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 섬들의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뭐 이 섬이 뭐에 해당한다는 걸 맞추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자세히 보다가 몇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선 알게 된 것은 이 해도의 한 가운데는 타히티 섬이 있어요. 타히티 섬이 주인공입니다. 그 타히티 섬의 자기네 말 이름을 보니까 그 지도에 해도에 그 타히티 섬을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왼쪽 위를 보니까 서북쪽을 보니까 보라보라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섬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 개의 섬의 거리를 구글 맵에서 보고 그 해도 속에서 두 섬 사이의 거리를 보아 아 이게 대충 얼만큼의 영역을 이 해도에서 표시하는구나를 짐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지도가, 이 해도가 남북은 좀 짧고 좌우는 좀 길어요. 근데 그 남북에 해당하는 거리는 얼만큼 되냐 하면 타히티에서 보라보라까지 가는 그 거리, 그거 구글맵에서 보니까 뭐 한 280 몇 킬로쯤 되겠더군요. 뭐 길게 잡아줘서 300이라고 치고 그거의 4배 정도 하면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는 이런 접근으로 보면 한 1000km 정도? 그 정도 되는 해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해도를 만들 때 이 배 안에 기록을 남기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장 항해 일지 이런 거에 보면 이 섬들을 그리면서 뭐 엄청 사람들이 흥분했겠죠. 제임스 쿡 본인도 흥분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이 섬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 섬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다가 왜 가봤어 안 가봤어 이거 하다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투파야의 집안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마오리들 봐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자기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 사람들의 경험이 모두 이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본 섬과 안 가본 섬은 본인이 간 섬과 안 가본 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아무나 한 명 가봤으면 그게 가본 섬이고 안 가본 섬은 안 가본 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지도를 그리고 나서 이 해도를 그리고 나서 안 가본 섬을 2개를 지적했는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제임스 쿡의 선장 기록에 남아있답니다. 안 가본 섬 2개 중 하나는 잘 모르는 섬이에요. 피지의 북쪽에 있는 로투마라고 제가 뭐 지도에 보니까 그런 섬이 있더군요. 거기에는 안 가봤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하나 안 가본 섬이 있어요. 그 안 가본 섬은 어디냐? 하와이가 뭐 인기 있는 여행지라고 하는데 하와이에도 섬들이 몇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놀룰루가 있는 그 호놀룰루 비행장이 있는 그 섬 이름이 오아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섬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여기 안 가봤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은 이 타히티에서 오아후의 거리를 보면 이게 확실히 3000km가 넘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 해도를 그리면서 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 해도를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어느 섬 2개를 가지고 그거를 거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섬의 거리는 제대로 그리고 먼 섬의 거리는 줄여서 그린 거예요. 요즘 우리 바이러스 확진자 그래프 그리는 거 보면 100명에서 1000명으로 가는 그 높이와 1000명에서 10,000명까지의 높이가 같습니다. 로그 함수로 그리죠. 그런 비슷한 접근이 이 사람이 그린 이 해도에 녹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섬은 가깝게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섬은 제대로 된 거리를 따져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 4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설명을 두고 보면 이 해도는 정말로 반경 3000km 이상을 그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투파이아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 이 당시 항해를 할 때 나온 이야기도 그렇고 보면 이 사람을 지금 소개하기를 스타 내비게이터,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항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뭐 항해와도 관계없고 뭐 별과도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이 저에게 별로 이 연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녹음을 하는 입장에서 뭐 조금이라도 좀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좀 봤더니 그 스타 내비게이션이란 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군요. 근데 뭐 내용은 많지만 제가 그 스타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봉황이라면 그 깃털에 묻은 먼지만큼 조금 약간 맛보는 의미에서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국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흔히 서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그 같은 별 4개는 호주 국기에도 나오고 호주 국기에는 그 별 말고 또 다른 별도 있죠. 그 별을 4개를 생각해 보시면 그걸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니까 좌우를 한번 긋고 위아래를 한번 긋는 거 아닙니까? 그 별들을 동서남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를 하나 긋고 남북을 하나 그으면 혹은 북남을 하나 그으면 그게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늘에 늘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뭐 별이 보이는 날에는 그 북에 해당하는 별에서 남에 해당하는 별로 한번 그으면, 그러니까 상상 속의 금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는 금이 없으니까 상상 속의 줄을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한번 긋고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걸 한 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한 뼘과 같은 방향으로 혹은 거기에서 연장된 방향으로 4뼘을 더 간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지금 북에서 시작해서 남으로 가고 4뼘을 더 간 다음에 반 뼘을 더 간 그 점, 그 상상 속에 있는 또 하늘에 있는 점이죠? 허공. 그 점을 허공에 찍은 다음에 거기서 가장 가까운 바다로 쭉 줄을 그으면 거기서 이제 물로 줄을 그을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가 남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침판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늘이 나침판인 것이죠. 하늘을 보면 방향을 알 수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해군들하고 영국 해군들하고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 손에 무슨 동그란 걸 보여주면서 이게 방향을 보여준다. 이거 나침판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접근이 완전히 다른 초등학교를 서로 다닌 것이죠. 그런 기술적인 차이는 있었겠지만 이 해도 같은 걸 보면서 이 사람의 이 기본적인 가치를 조셉 뱅크가 알아보고 제임스 쿡한테, 선장한테 우리 저 사람 배 아예 태워가지고 같이 항해를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제임스 쿡이 안 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예산에 저 사람을 태우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셉 뱅크가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필요한 돈만큼 내가 대주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머물 방, 그 방은 내가 쓰는 방을 함께 쓸 테니까 저 사람을 꼭 데려가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제임스 쿡이 그래 그럼 함께 가자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배에 타서 정말 함께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 지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것을 업으로 했던 영국 해군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항해를 배운 이 투파이아가 이제 늘 항해에 대해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양측이 하도 항해를 다르게 배워가지고 상상해 보십시오. 투파이아한테 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은 뭐 동경 얼마고 남이 얼마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방향은 뭐 137.5도인데 뭐 거리는 뭐 94.2마일이야. 이런 말을 해주면 투파이아는 거기 알아듣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잘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안 통하는 과정을 영어는 이 사람이 조금 배웠다 그러는데 그 항해에 대해서 서로 기술적인 접근이 너무 달라가지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과정을 겪다가 이 투파이아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시스템을 너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거를 내가 마련할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방법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투파이아 invented a system. 투파이아가 어떤 방식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쪽의 지식을 서로 이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걸 했더니 this allowed him to translate. 이 방식을 통하여 그 사람은 translate, 번역하는 거죠. 뭘 번역하느냐? His own knowledge for island to island voyage.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갈 때 어느 섬에서 다음 섬으로는 어떻게 간다. 이걸 배운 겁니다. island to island voyage. 어딘가를 멀리 갈 때는 그 중간에 있는 섬들을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최종 목적지에 가는 것인데, 그런데 뭐 영국 해군들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죠. 하여튼 그러한 자기의 지식을 translate into the logic and terms of Cook's compass. 쿡의 나침판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논리와 용어로 번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는 이 사람과 마오리, 이런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클랜드에 있는 그 박물관, 거기 웹페이지에 보면 전시에 와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 이런 말이 있어요. You can sail a va'a around Society Islands. Society Islands는 좀 아까 했죠? 그 섬들 주변으로 va'를 몰고 다닐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va'a. 이거는 뭐 영어도 아니고 마오리어도 아닙니다. 근데 전시회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다 보면 va'는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아주 많이 들어본 단어의 타히티 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마오리어는 바로 와카죠. 뉴질랜드 안에서 와카는 엄청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아닙니까? 바로 배란 뜻이죠. 그러니까 타히티 말과 마오리어의 차이는 딱 요만큼인 것이죠. 한쪽에서는 와아라고 읽는 것을 다른 쪽에서는 와카라고 읽는 그 정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얘가 또 하나 있어요. 아까 그 사람 태어난 섬 이름이 라이아티아 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유튜브에다가 라이아티아에 대해서, 이거 뉴질랜드 마오리가 라이아티아에 대해서 그 타히티에 있는 섬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데, 자기는 이거를 딱 들으면 다른 단어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경우 만약에 우리가 어딜 갔는데, 어딜 갈까요? 뭐 대만 어디나 혹은 뭐 필리핀 어디나 일본 어디에 만약에 갔는데 그 동네 이름이 만약에 고주선, 그런 만약에 발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 소리를 고조선과 연결하겠죠. 여기가 무슨 고조선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직한데 이 마오리는 라이아티아를 들으면 자기네가 엄청 잘 알고 있는 단어 랑이아티아라는 단어가 생각난답니다. 랑이아티아는 무엇이냐? 마오리들이 배우고 가르치기로는 자기들의 지식 혹은 자기들의 배움이 시작된 곳, 그런 물리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떤 정신적인 장소이기도 한 곳, 그런 거를 랑이아티아라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투파야가 라이아티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완전히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항해를 돕자는 목적으로 혹은 영국에 데려가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투파야를 배에 태웠는데, 뉴질랜드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마오리하고 투파야하고 엄청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좋겠죠. 말이 통한다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마오리들은 이 투파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을 엄청 높이 평가한 겁니다. 딱 듣기만 해도 뭐라고? 타히티에서 여기까지 저 큰 배를 몰고 지금 왔다는 거야? 이거는 자기들의 조상들이나 하는 거를 지금 이 1769년에 지금 현실로 실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 놀라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마오리들이 환영의 의미로, 그 환영을 공식화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 사실 우리가 뉴질랜드 뉴스에 보면 가끔 보는 겁니다. 무슨 기념식 할 때 보면 이 보통 사람, 서양 사람들 옷 위에다가 가벼운 망토 같은 거, 그 풀로 만든 망토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걸치면 그게 좀 의상이 좀 전통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망토를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풀로 만들지만 아주 고급품인 그 망토는 뭐로 만드느냐? 개의 가죽으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개 가죽을 벗겨가지고 망토를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투파야한테 마오리가 당시에 선물로 했다는 거예요. 받아주시옵소서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투파야하고 마오리는 엄청 잘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쿡 선장과 그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투파야는 엄청 유용한 사람인 것이죠. 뉴질랜드를 여행할 때. 그래서 투파야의 진가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1770년에 여기 뉴질랜드를 출발해가지고 호주로 가지 않습니까? 호주에 갔더니 호주에 있는 사람하고 투파야하고는 말이 전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사람들과 마오리는 아예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4월이죠. 1770년 4월에 호주 동부에 오게 되고, 그 해에 이제 북쪽으로 조금씩 여행을 해서 항해를 해서 결국 지금의 자카르타,
당시 동인도 회사의 주요 거점인 자카르타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이제 병이 걸려요. 무슨 뭐 괴혈병도 걸리고 말라리아도 걸리고 그래서 11월 달에 죽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항해했던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기록을 남기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을 이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위키피디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그 선원 중에 한 명인 조세프 마라라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투파이에 대해서 뭐라고 적었느냐? 이 사람은 real genius, 진짜 천재고 priest of the first order, 최고 등급의 성직자이며 an excellent artist, 정말 훌륭한 예술가야. 하지만 he was by no means beloved.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진 않았어 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를 보면 이 사람의 글에도 그렇고 그 제임스 쿡 선장의 글에도 그렇고 이 사람의 성격을 설명하는, 이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게 있습니다. proud. 이거를 아마 거만한이라고 설명하면, 거만한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거만하게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능력은 사람들이 인정했으나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았다라는 것이 당시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의 평가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번 녹음에서는 타히티 출신으로 별을 보고 항해를 하는 기술을 가졌으며 그리고 제임스 쿡과 함께 뉴질랜드에 도착했던 사람 투파이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투파이아에 관한 녹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